재테크 입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축상품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입니다. 가장 대중적이면서 친숙한 데다 원금이 보장돼 특별한 공부 없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. 보통 표면금리는 예금보다 적금이 더 높지만 원금이 같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예금이 더 높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만약 수중에 1200만 원의 종잣돈이 있다고 합시다. 이 돈을 매달 100만 원씩 금리 4%인 적금에 1년간 붓는 것이 나을까요? 아니면 금리 2.5%짜리 정기예금에 1년간 넣어두는 것이 나을까요? 같은 금리일 땐 적금보다 예금이 훨씬 유리합니다. 적금은 세후 22만 원, 예금은 세후 25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. 금리가 4%로 갔다면 적금은 세후 22만 원, 예금은 무려 세후 40만 6,080원입니다. 일단 적금은 달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. 그래서 첫 달에 붙는 100만 원만 12개월 동안 온전히 4%의 이자가 붙습니다. 두 번째 달에 붙는 100만 원은 나머지 11개월에만 이자가 붙고 세 번째 달에 붙는 100만 원은 10개월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달에 붙는 100만 원은 딱 한 달만 4%의 이자가 적용됩니다. 반면 정기예금은 첫 달 납입한 1200만 원에 대해 1년간 2.5%의 금리가 온전히 적용됩니다. 따라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적금부터 시작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맞고 종잣돈을 모은 직장인이라면 3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떼어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금리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.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가령 나라의 성장률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매년 1%씩 성장하고 다른 나라는 3%씩 성장한다고 해서 그 차이가 겨우 2%인데 라고 말이죠. 그러나 사실 3%와 1%의 성장률은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죠. 연율로 표시하면 작아 보이는 성장률이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면 큰 숫자가 됩니다.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. 마셜과 릴리가 22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연봉이 3만 달러인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시다. 마셜이 속한 경제에서는 모든 소득이 매년 1%씩 증가하고 릴리가 속한 경제에서는 소득이 매년 3% 증가한다고 가정해보죠. 40년 뒤 두 사람이 62세가 되었을 때 마셜의 소득은 4만 5천 달러인데 반해 릴리의 소득은 9만 8천 달러가 됩니다. 매년 성장률이 2%포인트 차이가 난 결과 40년 뒤 두 사람의 소득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입니다. 이 법칙에 따르면 어느 변수가 매년 X% 성장할 경우 약 X년의 70 뒤에는 그 변수의 값이 2배가 되죠. 이 법칙은 성장률과 복리계산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앞의 예에서 마셜이 속한 경제는 매년 1% 성장하므로 소득이 2배 되는데 70년이 걸리는 반면 릴리가 속한 경제는 매년 3% 증가하므로 소득이 2배 되는데 3분의 70, 즉 23년이 걸립니다. 70의 법칙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저축의 증가에도 적용됩니다. 1791년에 벤 프랭클린이 죽으면서 5,000달러를 향후 200년 동안 의대생과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투자하라고 유산으로 남겼습니다. 이 돈이 매년 7%씩 불어났다면 원리금은 10년마다 2배로 증가하여 200년 뒤에는 20회에 걸쳐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.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7%는 무리한 가정이 아니죠. 이 증가율을 200년 동안 복리로 적용하면 원리금은 2의 20제곱 곱하기 5,000달러, 즉 50억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프랭클린이 남긴 5,000달러 중 일부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200년 뒤에 남은 원리금 합계는 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. 성장률과 이자율이 여러 해에 걸쳐 복리로 적용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아인슈타인은 복리계산을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.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경제학의 베스트셀러.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.